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현재의 거울로 삼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편 바로 골기열전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골기열전을 통해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지혜와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골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우스꽝스러움이나 익살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골기열전에서 그려낸 인물들의 행적은 이 단어가 지닌 피상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골기열전에서 골계는 절대 권력자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면서도 군주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학이자 생존 철학입니다. 당시 군주에게 의견을 전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직언, 즉 목숨을 걸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자마저 그 위험성을 경고했을 만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큰 부담과 위험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풍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계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웃음과 비유, 재치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거부감 없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대안적인 소통 방식이었죠. 그래서 골기열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한 재단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대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웃음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무기를 사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현실 속의 정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주류 가치관에서 벗어난 이단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세속의 권력 다툼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기지와 해악으로 엄숙한 권위를 조롱하고 경직된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뛰어난 문제 해결사였죠. 오늘 우리는 이들 중 대표적인 세 인물, 순우곤, 우맹, 그리고 동방삭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외교적 수사의 대가 순우곤입니다. 그는 제나라의 대릴 사위, 즉 최서 출신으로 키가 7척이 채 되지 않는 당시로서는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우곤은 물리적인 힘이나 신분을 초월하는 강력한 언어의 힘을 증명해 보인 인물입니다. 순우곤의 지혜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일화입니다. 당시 제나라 위왕이 즉위 후 3년간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직언은 모두 처형으로 이어졌죠. 이때 순우곤이 왕에게 나아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나라에 큰 새가 있는데 궁궐뜰에 머무른 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이 새는 대체 무슨 새입니까? 왕은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대답합니다. 그 새는 한 번 날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날면 하늘 높이 오를 것이고 한 번 울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울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후 왕은 정사에 복귀해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바로 불명즉위 일명경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부의 기도 일화입니다. 초나라가 제나라를 침공하려 하자 왕은 순우곤을 조나라에 보내 10만 대군을 요청하게 합니다. 하지만 왕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 100근과 수레 10대로 10만 대군을 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우곤은 왕 앞에서 하늘을 보며 크게 웃다가 모자끈이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오늘 신이 오다가 길에서 농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가 돼지 족발 하나와 술 한 잔을 들고 온갖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게 바치고 많은 것을 바라는 모습이 우스워서 웃었습니다. 왕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물을 황금 1천일 150상, 수레 100대로 대폭 늘려주었고 순우곤은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순우곤의 진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가 초나라 왕에게 선물할 귀한 따오기를 운반하던 중 그만 따오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빈 세 장만 들고 초나라 왕에게 나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고뇌를 고백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다른 것을 구해갈까 아니면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결국 신의를 지키기 위해 빈 세 장이라도 들고 왔다고 말이죠. 이 진솔한 고백은 역설적으로 그의 신의와 충성심을 증명했습니다. 초 왕은 크게 감동하여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몇 배의 상을 내렸으며 제나라와의 외교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연기로 마음을 움직인 예술가 우맹입니다.
우는 배우를 뜻하는 말로 그는 초나라의 궁중 악사이자 배우였습니다. 키는 8척에 달했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죠. 우맹은 날카로운 논리가 아닌 인간의 감성과 양심에 호소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대표 일화가 바로 우맹이관입니다. 초나라의 명재상 손수고는 죽기 전 아들에게 훗날 공궁해지거든 우맹을 찾아가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몇 년 후 손수고의 아들은 정말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우맹을 찾아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우맹은 그를 안타깝게 여겨 1년 동안 손수고의 의관을 입고 말투와 행동을 똑같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장왕의 연회에 나타나자 왕과 신하들은 손수고가 환생한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자 우맹은 노래를 부릅니다. 손수고처럼 청렴하게 살다가는 그 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니 차라리 재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왕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즉시 손수고의 아들을 불러 400호의 봉토를 하사했습니다. 우맹은 왕의 허영심을 역이용해 간언하기도 했습니다. 장왕이 아끼는 말이 죽자 슬픔에 빠져 신하들에게 대부의 예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하자 다시 반대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이때 우맹이 궁궐로 달려와 통곡하며 말합니다. 대부의 예는 너무 미흡합니다. 마땅히 군주의 예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옥으로 관을 짜고 각국 사신을 불러 조문하게 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두 폐하께서 사람보다 말을 훨씬 더 귀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장왕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치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장례를 중단시켰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조정의 은둔한 학자 동방삭입니다. 그는 방대한 학식을 갖춘 문인이었지만 한무제는 그의 재담을 총애하면서도 그를 광대처럼 취급할 뿐 결코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삭의 삶에서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음에도 시대와 불화했던 고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특한 생존 철학이 엿보입니다. 그의 남다른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무제가 인재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자 동방삭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무려 축간 3,000장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들고 궁궐로 옮겼고 황제가 이 글을 다 읽는 데만 꼬박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평범함을 거부하는 기질과 자신의 학식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동방삭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른바 조정에서 속세를 피하는 자다. 옛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숨었지만 말이다. 그는 일부러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궁궐 여인을 희롱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권력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보호색이었습니다. 차라리 광대로 취급받는 것이 뛰어난 재능을 시기받아 숙청당하는 것보다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익살꾼으로 살았던 동방삭.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무제에게 아주 진중한 간언을 올립니다. 시경에 이르길 아첨하는 말은 파리떼와 같으니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멀리하시고 참언을 물리치십시오. 사마천은 이 일화를 두고 새가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동방삭의 익살이 단순한 기행이 아닌 진심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음을 암시합니다. 2부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빚어낸 언어의 유산 골계열전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순우곤의 일화에서 살펴본 불명즉이 일명경인입니다. 평소에는 침묵하지만 한번 뜻을 펼치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큰일을 이룬다는 의미죠. 두 번째 역시 순우곤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낙극생비. 그는 주연을 즐기는 왕에게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긴다고 간언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중용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맹의 일화에서 나온 우맹의관입니다. 우맹이 손수고의 의관을 흉내낸 일에서 유래했죠.
오늘날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흉내낼 뿐 그 본질이나 실력은 따르지 못함을 비판하는 말로 쓰입니다. 네 번째는 동방사계 말입니다. 수청무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결벽하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때로는 관용과 포용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태사공, 즉 사마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골기열전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응의 화로 인해 궁영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마천 자신의 경험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천은 왜 직원이 아닌 품간을 높이 평가했을까요? 그 자신은 흉노에게 패한 일응 장군을 변호하는 직원을 했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죠. 반면 골계열전의 인물들은 품간을 통해 우승과 재치로 군주를 설득하고 자신의 목숨을 보전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공까지 이뤄냈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성공을 통해 맹목적인 충성이나 헛된 명분보다 유연한 지혜가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간은 비겁함이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혜였던 셈이죠. 또한 골계열전은 사마천의 위대한 인간 중심의 역사 서술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역사는 왕후장상, 즉 왕과 제후, 장군과 재상 같은 지배계층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대릴 사위, 궁중 배우처럼 당대의 낮은 신분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을 정식 역사서인 사기의 열전에 당당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사가 거대한 담론이 아닌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개개인의 이야기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는 백이열전에서 하늘의 도는 과연 옳은가? 라고 물으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평범한 인간의 위대함을 조명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줍니다. 첫째, 상황 판단과 시의성입니다. 모든 소통과 행동에는 때가 있으며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맹이 손수고의 아들을 돕기 위해 1년을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둘째,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들은 웃음을 통해 왕의 절대적 권위를 조롱하고 경직된 엄숙주의를 유연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현대적 소통의 지혜입니다. 직설적인 비판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골계열전의 인물들은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소통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계열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골계열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웃음은 단순한 감정의 배설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직된 질서를 유연하게 만들고 닫힌 마음을 여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궁영의 치욕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날카로운 관찰을 잃지 않았던 사마천의 위대한 정신. 그가 기록한 골계열전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인간학 교과서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웃음 속에 담긴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